수엔 스마일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댓글로. 시민불복종이나 시민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모르냐. 근데 방법을 이야기해야지. 나는 그분이 굉장히 빼딱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제 방송을 계속 들었다면 제가 방송에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다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각자가 지금 이 국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주변에 이렇게 밝혀야 돼요. 가족끼리도 공유해야 되고요. 그래서 계엄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적절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현 사태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종북척결로 부득이 하게 된 일이다. 자, 탄핵은 저것은 제대로 탄핵에 대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내란의 수괴라고 조기에 단정하고 결국 내란이 핵심이 되어서 탄핵으로 갔다. 자, 그런데 탄핵 과정에서 계엄이 위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맞느냐 틀리냐는 사법적 토론이 없이 조용히 넘어갔고 사실상으로는 계엄이 내란이다. 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은 내란 동조 세력이다. 그리고 국무위원 중에서 협조하지 않는 사람도 내란 방조 동조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에 겁박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다 나서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내란 낙인 찍기, 내란 프레임에 다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때렸어요. 그래서 이 내란이라는 부분을 지난 주말에 민주당이 스스로 헌재에 두 가지 탄핵 소추안 중에서 2번으로 올렸는데 그걸 빼버렸습니다. 왜? 내란 여부에 대해서 그것을 형사적으로 죄를 확정지으려면 엄청난 정인, 증거, 논란, 법적 논란 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6개월을 해도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재는 자기들이 민주당과 어떤 그래도 안 했다고 말하고 헌재가 알아서 판결할 문제다. 심지어 내란 뺀 것도 헌재가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헌재하고 민주당하고 빨리 끝내야 된다. 이재명이가 법적 심판을 당하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러려면 내란죄를 빼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초적으로 탄핵 때 내란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였는데 그 핵심 키워드를 빼버렸다면 이제 재의결을 다시 해야 되거나 두 가지를 가지고 그대로 가야 되죠. 이런 부분들의 논리성을 전파해 가야 됩니다. 제가 경찰이 잘못한 것, 공수처가 잘못한 것, 최상목이가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파해 가서 이론적으로도 지지 않을 만큼 자기 정신 무장이 돼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신 무장이 되지 않고 그냥 성향적으로 계엄 찬성, 탄핵 반대 이러니까 댓글 올리는데 보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서 아니면 어디 길거리 가다가 주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막 적으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논리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어 있어서 누가 그걸 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면 말싸움에서 지지 않을 정도의 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요. 황당한 그야말로 돌아다니는 그런 소문이나 돌아다니는 거짓말 등을 가지고 무장하다가는 숫골 소리 듣기 딱 알맞다. 자, 그 다음에 집에 보면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 형제, 부모하고 의견이 다르다. 자, 그들은 좌파다. 그런데 말을 안 듣는다.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고민이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요, 트럼프 지지자와 또 민주당 지지자 이런 사이에서요, 가족들끼리 그야말로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에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부르지도 않아요. 남이 돼버려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결혼하려 하면 성향이 다르면요, 결혼도 반대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면 보지 말자고 하세요. 예? 아니, 이재명 지지하고 빨갱이들 지지하는 자식 놈들을 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이 틀렸으면 어른으로서 끝까지 뭐라 하고 그럼에도 고집을 하면 그럼 보지 말아야 되죠. 사이나 며느리가 그딴 짓거리하고 고향이 그 동네라고 그렇게 말하면요. 그것도요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요? 그게 가능할 정도로 정신무장이 안 돼 있으면 시민 불복종 운동이나 나아갔어요.
시민전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도 정리 못하고 혼자 말도 안 하고 몰래 한남동이나 광화문에 놓으면 그게 무슨 너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정리해라. 가족 정리가 안 되면 결별하시오. 네, 결별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요, 그동안에 보수가 굉장히 나이브했다, 유약했다는 거죠. 그런 나이브한 보수의 형태가 결국은요, 좌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연예인이니 문화인이니 이런 것들이 이재명이하고 민주당 지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놓고 하고, 지금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연예인들은 5손가락 안팎입니다. 그리고 지지는 하지 않아도 이런 일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임영웅이처럼 패 닦아가지고 그냥 바보로 만들려고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그동안에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념 전쟁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제대로 무장이 되어 있고 이것이 한국의 역사상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다. 그야말로 최후의 전쟁일 수 있어요. 이런 시각이 확실하다면 전쟁에 지고 난 뒤에 노예처럼 살면 뭐합니까? 전쟁에 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죠. 나 같으면 자식이 그러면요, 결별합니다. 부모가 그래도 결별합니다. 형제 자매가 그래도 결별합니다. 나부터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같지 않은 잘못된 사고에 빠진 자식이나 사위 며느리 다 결별하세요. 저쪽 편이다, 저게 편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부역자들이 넘쳐나고 있지요. 검찰, 경찰, 공수처, 그리고 지금 윤이 만드는 행정부 안에도 온 사방에 부역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역자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아야 되고 끝없이 그 부역자들을 지적하고 흔들어야 됩니다. 이재명이하고 민주당 눈치 보기는 참으로 쉽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나 보수 진영은 이제 마시간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구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런 것들이 다 삐세 속도로 달라붙잖아요. 특히 짜바리 놈들이 되게 심한데 그거 본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들 한번 보세요. 한남동 차로를 민노총이 막고 폭력을 행사해도 안 잡아가고 트랙터가 한남동까지 와도 안 잡아갑니다. 지금 경찰이 부르면 전부 소환해도 응하지 않고 있어요. 법 집행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한남동 관저 경호처 간부와 직원 체포에는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지난번에 3일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2,700명의 짜바리 쫄따구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체포조 120명을 보냈습니다. 이 경찰들에 대해서요, 이제 이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역질을 하다가 나중에 목숨 달아나겠구나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 길거리 시위에서 마주치면 이 부역자 놈들아 하고 소리치고요. 왜 민노총은 제대로 못 잡고 저 점간 놈들 끌어내라 그랬어요. 한남동에서 집회하시는 분들요, 그냥 그 막으면요 소극적으로 하고 몇 명 들고 나간다고 겁먹지 말고요, 저 민노총 안 끌어내면 우리도 차도 점가하겠다고 하세요.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그걸로 잡혀가 본들요 뭔 죄를 크게 받겠어요. 그래서 이 짜바리들의 부역에 대해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언론사의 부역에 좌파 패거리 언론들은 뭐라 해봤자 바뀌지 않은 놈들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조중동이라고 한때 보수 행세를 하면서 돈 벌어먹고 종편 만들고 탱자탱자 배부르게 잘 사는 언론들, 매경도 마찬가지예요. 조중동, 매경, 종편 있는 보수 성향이나 중립이척하는 이 4개 언론에 대해서는요 용납하면 안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집회도 하고 싸우고, 그리고 TV 시청 안 하기, 종편 4개 TV 시청 안 하기, MBC도 마찬가지고 들어가서 신문 끊기, 절동운동도 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것들이 겁을 쳐먹고 보수 진영을 의식도 하고 조심도 하지. 이것들이 이번에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완전히 보수라는 거는요, 너가 뭐 힘이나 있나? 우리 신문 보고 종편 보는 거, 너희는 그런 것을 구독하거나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시청 거부하거나 절도할 능력도 없는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돼. KBS 시청료 받으면서 저지랄을 하고 있어요. 저것도 시청료 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언론 앞에 가서 집회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수가요 너무나요 단조로워요. 그는 하던 관성에 사로잡혀가지고 했던 일 또 하고 그렇게 해요. 광화문에 몇십만 명을 모아놓고
앉아서 몇 시간 외치다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헤어지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조선, 동아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또 중앙도 있고요. 조금 더 가면 매경도 있죠. 이 네 개 언론사한테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이재명이한테 붙어먹은 보도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언론사에 화가 난 애국 시민들이 진입을 하고 난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요, 니는 뭐 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냐? 대한민국에서 언론사 길을 제만큼 들인 사람이 없어요. TV조선 채널A 앞에서 집회하고 MBC를 포위했습니다. 수천 명을 동원해서 MBC를 포위해서 문짝을 흔들어 제꼈어요. 다 도망갔죠. 유튜브 앞에, 최고의 플랫폼 유튜브 앞에서요. 1년이 넘도록 싸우고 재판까지 갔습니다. 나는 실천에 옮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사를 저대로 두면 안 된다. 그 광화문에 갔으면요. 뭐 지도부가 지휘하든 말든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언론사 앞에 몰려갔어요. 바로 옆에가 언론사고 또 시청역 오른편이 중앙일보 있잖아요. 다 몰려가서 그냥 두지 말라는. 그리고 확실하게 신문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종편도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정부 기관의 부역자와 언론 부역자들을 철저하게 공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제도 보니까 백동음이라고 경찰 특수단에 부단장하는 백동음이 뭐 치안감이죠. 별로 높은 것도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겠다 방해하면 이지랄하고 자빠졌는데 오늘 새로운 부역자로 제가 등극시킵니다. 그래서요. 이런 부역자들을 계속 지적하고 공격하고 전파했어요. 이것들이 그냥 이재명이 하고 민주당한테 잘 보이겠다고 저렇게 십수만의 경찰 병력을 저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달라듭니다. 그러면요. 그런 것들 앞에 몰려가서 데모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행태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요. 그냥 윤석열만 지키자 계엄 찬성 탄핵 반대 외쳐서는 안 돼요. 매우 디테일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용짓 할 때마다 공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시위하고 아주 창피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적 불응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투감은요. 고소 고발하잖아요. 당장요. 그제 뭐 유튜브도 그 20여 명 고발했는데 그 안에 유튜브도 4명 있잖아요. 그중에 일부 유튜브는 벌써 조용했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한들 지금 현재 그 공정한 법치가 있습니까? 법치가 이미 무너져 버렸고 적어도 정부 기구의 사법 기구의 공정성은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이에요. 아니 의용 기구들한테 붙들려 가서 당해 본들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적어도요 유튜버 같이 남들에게 보수를 대변하면서 거기서 또 돈도 벌고 이렇게 살면요. 이럴 때 잡혀가는 것도 각오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저것들이 나를 고발하면요. 나는 안 나갑니다. 소환 거부합니다. 와서 잡아가라 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잡아가는 모습을 다 찍으라고 할 겁니다. 생중계할 겁니다. 가서도 묵비권 행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겁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겁먹으려면 보수 유튜브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사법적 불응에 철저하게 나서야 된다. 또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헌재의 결론을 무시해야 됩니다. 헌재요? 지금 민주당이 내란죄 뺀 거 그거 그대로 받아줄 겁니다. 저거가 결정한다고 하는 거 그건 받아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이제 내란죄 빼고 나면 삐세 속도로 한 2달 만에 결론 내릴 겁니다. 헌재에요. 결론이 나오면요. 국민의힘은 대선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요. 헌재 가가지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뭐 설명 잘한다고 헌재가 봐줄 거예요? 그냥요. 국민 앞에 이야기할 거 있으면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하나 개설했어요. 용산 관저에서 직접 유튜브 하세요. 그래서 헌재의 결론은 뻔하다. 그걸 다투어서 어떻게 이겨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 여태까지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부정선거가 폭로될 거다. 그런 상당한 생각을 해서 돈벌이 해먹은 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말고 아닌 거는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게 정면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윤석열은요. 헌재 판결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왔으면 거부해야지요. 그리고 애국 보수 성향을 가진 모든 국민들이 현재의 결론을 무시하고 불복종 운동을 벌여야 된다. 그래서 거리에서 싸우고요. 정부 기구를 무시하고 선거한다면 이재명이 혼자 뛰라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시민 불복종 운동이고 더 나아가서 시민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듣고요. 말만 하면 뭐하냐. 그런 말은 누구나 한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제 방송 잘 들었으면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 다 이야기했어요.
뺐다가지 말하는 건데 하나 부탁하는 거는요. 뭘 했다고 뺐다갑니까? 보수 뭐 댓글 다는 분들 중에요. 뺐다간 사람들 많아요. 요즘 제일 뺐다간 게 이준석이하고 유승민이하고 뭐 안철수, 조경태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거 닮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패 이기고 지는 것은요. 초월해야죠. 시민전쟁이라는 건 적어도 법적 기구가 이야기하는 성패에 대해서는 초월한 채 싸워야 된다. 지금요. 이번에 지고 나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재명 밑에서 친북 세상이 오고 경제 다 망가지고 거지 꼴을 면하지 못하게 될 거고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자, 그 뺐다간 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사이 며느리, 생각 다른 이런 것들한테 당신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제대로 이야기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말 안 들으면 보지 말자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재산 있으면 다 기부해버리세요. 자식 새끼들 그 사이 며느리한테 주지 말고요. 그딴 놈들한테 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기부터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시작되는 거다. 그리고요. 제가 참 못 나가서 지금 몸 상태가 이래서 대단히 안타까운데 웬만하면 거리로 좀 나오세요. 지난번에 앵그리 블루 집회에 서울, 부산 각 90명 이상씩 나왔는데요. 거리로 많이 나와야 됩니다. 거리로 많이 나와서요. 계속 싸우고 또 싸워야 돼요. 춥다고 안 나오고 막 귀찮아서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저 민노총 패거리가 지독한 거 그걸 우리도 좀 배워야 돼요. 적이지만 그거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도 지독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시민 불복종 운동과 시민 전쟁을 해야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